네, 안녕하세요. 철관입니다. 오늘은 계산에 대해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영상 설명란에 몇 분에 뭐가 있고 등등을 좀 적어 놓을게요. 오늘 좀 불필요한 말들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부분만 캐치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재나 또는 정전으로 모든 기계가 꺼졌을 때를 상상해 보셨나요? S병원 화재 역시 본관 3층 천장에 전기 합선이 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이런 병원들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 마이크로 또는 마이크로 유닛, 단위들이 들어가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죠. 대부분 고위험 약물들일 거예요. 인퓨전 펌프가 오작동을 하거나 말펑션이 되거나 또 어떤 다른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타부서에 연락해서 빌리시겠죠. 그런데 정말로 없을 때는 조금 혼란스러운 공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잘 안 썼던 초당 방울수겠죠. 오늘 이야기 드릴 영상은 빠르게 정확하게 약물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법에 대해 그런 계산 속도에 대해 이해도를 높여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복습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신 분들은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임상을 대비해서 나름 이미지 훈련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몇 가지 투약사고가 있었던 과거를 좀 생각해 보면 대부분 임상 또는 현장에서 수액 처치를 하실 때 오더를 받죠. 그런데 약물 계산하면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일 거예요. 저도 투약사고를 냈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위서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까마득한 예전 일이네요. 중요한 건 절대 떨지 마시고 투약사고 시 즉각적으로 차주에게 보고를 하셔야겠죠. 몰래 약명을 찾아서 보고 그냥 넘긴다든가 하시는 일은 결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해독제를 빨리 써주거나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빠른 보고가 필수예요. 절대로 양심을 버리려고 다른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으시면 나중에는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짐이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저의 경우는 임상 적응 훈련 기간이 끝나고 독립했던 첫날이었거든요. 새로 들어온 인퓨전 펌핑기가 하필이면 그날 딱이었던 거예요. 헤파린을 믹스해서 2cc per hour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의 수수점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 또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박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숫자를 입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20cc per hour로 들어간 거죠. 10배가 들어간 거예요. 저와 교대를 하셨던 분이 또 하필이면 저의 프리세터였던 선생님이 근무 교대하는 순간에 이제 CPR 환자가 들어와서 정신없이 이제 다 일하고 저는 퇴근하고 이제 라운딩을 못 도신 거예요. 저에 대한 이제 믿음이 크셨던 거죠.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일하고 지쳐서 뭘 못했던 상황이에요.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근무 시간이 2시간이 지나서 발견이 된 거죠. 라운딩을 돌던 팀장이 보고 새로운 기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1000유닛 뭐 2000유닛 해서 슈팅도 들어가고 하는 것도 뭐 일도 아니죠. 근데 이제 환자 상태를 보면서 알아서 컨트롤을 지금은 할 때지만 신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어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그렇게 박살이 나고 그냥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평상시에 안 하던 실수도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막 계속 일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머리를 조아리다 못해서 맞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근무 내내 다른 자잘한 사고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사표를 써? 마라?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별일 아닌데, 아무튼, 그리고 지금에서 생각하니, 저를 혼냈던 분들도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됐죠. 그분들도 시간이 지난 후 아마도 내가 왜 그랬을까? 분명 후회하셨을 거예요. 사고도 많이 친 놈이 제일 잘 안다고 환자 진단명이나 케어를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이었다면 그렇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도망치듯 배우면 물간호사가 되는 거고 나의 미래의 환한 모습을 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면 지금의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적어도 내가 사고 친 거는 확실하게 알게 되고 후배 선생님을 좀 더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더 멋진 간호사가 되실 거예요. 저는 그런가? 모르겠네요. 많이 아는 사람은 화내기를 더디 할 수밖에 없어요. 후배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절대 참고 견디시라는 내용이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의 하소연도 하시고 또 나라사랑 동기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동기들과 추억 여행도 다니시고 남친 하나 만드셔서 스트레스 해소요? 뚝배기. 우리가 약물 처방을 확인하고 처치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뭐 각자 다르시겠지만 이렇게 보시고 이 사용기한이라든가 UBD를 보겠죠. 그리고 뜯어서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실 거예요. 이런데 부유물은 없나, 이물질은 없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시겠죠.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고요. 말기암 환자에게 세기변환 링거수액을 사용하려다 발각되는데 이 병원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개미로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간 수액을 쓴 또 다른 병원을 그리고 수액 세트 같은 경우에도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잘못 걸리면 한 방에 갈 수 있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침전물은 없나, 이물질은 없나, 색깔의 이상 유무는 없나, 크리스탈은 생기지 않았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유효기간이 지난 건 없는지도 꼭 봐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처방전을 확인을 하고 계산만 하는 사람은 신규고 환자가 현재 먹고 있는 약, 들어가는 약,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같이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혹은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걸르면 윈년차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약물 계산에서 높은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고수예요. 이 고수 영상은 역시나 다음 영상으로 주치자나 아니면은 뭐 의식이 아주 명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또는 나는 분명히 이런 알러지가 있었다. 라고 나중에 다른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환자가 말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셔야겠죠. 어느 나라를 가시던 이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몸으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왜 설명을 안 하고 무슨 약을 내 몸에 넣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마무시하게 사람을 쪼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아졌어요.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약과 양약을 같이 복용해서 오는 상승 효과나 아저씨, 판막 수술 받고 와파린 드시는 동안 청국장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몸에만 좋대더라. 또는 음식과 같이 복용해서 병원에 다시 오는 경우도 있죠. 환자 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이런 걸 못하는 이유가 이거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가 한 3일 밤낮은 갈 것 같아요. 결론은 어쨌든 조직과 개인이 싸우면 제가 박살나겠죠. 구독자분들이
한 10만이 넘는 날이 온다면 한번 잔다르크가 되어볼까요? 지금은 자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채널 문을 닫아야 하니까 조용조용히. 저희 때가 JCI가 처음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 동기도 동명이인한테 잘못된 약을 준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JCI 이후에 정말 아주 쬐끔쬐끔 좋아졌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탁상 인정이 너무 많아서 이거 준비할 때 너무 힘들죠. 네, 진짜 준비하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투약 계산을 하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부 작은 단위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의사의 오더가 만약에 그 작은 단위가 아니라면 그 오더난 단위로 바꾸시는 게 맞아요. 자, 두 번째는 10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임상에서의 그런 약물 계산 고생은 끝입니다. 세 번째는 수액 세트에 있는 드랍 팩터가 있어요. cc당 10방울, 15방울, 20방울, 60방울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드랍 팩터를 20과 60만 사용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죠. 수액 세트를 보면 드랍 팩터가 20이라고 아마 그 봉지 까지기 전에 겉에 표시가 돼 있으실 거예요. 이 20과 60의 차이는 어떤 수액줄의 차이가 아니고요. 이제 제가 한번 잘라볼 기회가 있으면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챔버의 그 구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어쨌거나 드랍 팩터가 20이니까 20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기존에 이제 올드 선생님들은 그냥 15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저희 입장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변한 거고요. 아무튼 구두 처방이라도 그람인지 미리그람인지 평상시와 다른 처방이라면 다시 한번 오더낸 닥터한테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의사가 마이크로 또는 그람으로 처방을 낼 수도 있어요. 물론 과거에 좀 쓰다가 투약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 개선이 돼서 이제 바코드 출력이 되죠.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약물은 cc per hour로 거의 평준화되어 있죠. 오늘 내용을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는 고수로 가기 위한 바로 전 단계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한 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셔야 한다면 오늘 내용을 좀 시간이 되실 때마다 곱씹어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